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 리플이라는 특정 종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리플 랩스가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트렌드에 대한 정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리플 홀더분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사실상 다 끝났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리플 소송이 종료가 된 건 아닙니다. 거의 종료 마무리 단계, 이제 곧 빠르면 1, 2주 안에도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항소 보류 요청서 제출 데드라인이 현지 시간으로 4월 16일까지였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일찍 법원에 제출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공식 합의와 관련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약식재판 1심 판결 내용인 1억 2,500만 달러 벌금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벌금을 대폭 감경해서 5천만 달러 언저리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의 팩트와 어느 정도의 루머가 결합을 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됐든 사실 합의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최대한 XRP를 활용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와 관련된 어떤 전제 조건, 이 증권성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기업들에게 XRP를 판매하거나 하는 등의 어떤 일들과 관련해서 약식재판 판결이 발목을 잡지 않게끔 그런 최종 조율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벌금 이슈도 함께 핸들링 되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플 소송 종료 이후에, 공식 종료 이후에 여러 가지 대기성 호재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짚어봤는데, 그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XRP 현물 ETF, 지금 11개 상품이 SEC에 승인 대기 중인 상황인데, 소송 종료 이후에 XRP가 비증권이라는 확정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사실 XRP 현물 ETF 승인은 기정사실이고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경우에는 이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이 3분기에는, 올해 3분기에는 XRP 현물 ETF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예상치를 밝히기도 했고,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 기관 자금이 크게 늘어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자극하고 있는 게 지난주에 출시된 XRP 2배 롱 레버리지 ETF, 이게 또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월 8일 출시 첫날부터 550만 달러 이상 자금 유입이 확인이 됐고, 둘째 날은 1,300만 달러 이상, 그렇게 셋째 날, 넷째 날도 800만 달러 이상 들어오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거 간단치 않구나, 상당한 관심을 지금 끌어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XRP 현물 ETF까지 출시가 된다면 뭔가 벌어질 수 있겠군 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XRP 거래량이 인상적이다, 특히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2배 레버리지 ETF로서 출시 2일에서 4일 차에 이렇게 큰 수치를 기록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 비트코인 ETF들과 비교하면 장난 수준이긴 하지만 확실히 빠르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IPO 기업 공개 이슈 역시 이제 수면 위로 슬슬 스멀스멀 더 본격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아주 많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면 리플은 투명성과 또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소송 리스크 때문에 미뤄졌었던 이 나스닥 상장 IPO 계획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IPO를 통해서 리플은 주주 공개 기업이 돼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자본을 확충해서 사업을 확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순서적으로 따지면 소송 종료 이후에 XRP 현물 ETF는 지금 승인 대기 중이니까 그건 먼저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IPO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잘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은 하루하루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SEC 소송으로 인해서 여러 미국 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리플과의 협업을 망설여 왔던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하지만 소송 종료를 통해서 규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라면 은행, 핀테크 기업 등과의 결제, 송금, 실물자산 토큰, 이 RWA 협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더해서 SBI, 머니그램, 트랭글로 같은 기존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기존 파트너십이 일부 기업들은 그냥 파트너십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SBI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의 초기 외부 투자자이고 지금의 리플을 가능하게 만든 그런 곳이고, 지금도 가장 많은 외부 투자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트랭글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리플이 지분을 사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확장성이 커지는 거는 그냥 가속화가 어느 정도 될 게 지금 관심사인 거지, 확장성을 갖네 못 갖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할 단계는 이미 진작에 지났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리플의 미래 전략과 확장성에 있어서 RWA 확장,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최근에 조금 집중적으로 짚어봤던 부분입니다. 리플은 커스터디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2023년에 메타코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올해 4월에는 히든로드,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직접 인수를 해버려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 리스트까지 지금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그게 블록체인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직접 매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히든 로드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동산, 채권 등 실물 자산을 XRP 레저에서 토큰화해서 거래하고 관리하는 RWA 플랫폼으로 발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뚜렷하다라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대놓고 나와서 우리는 RWA 플랫폼으로 진화할 거야, 그걸 위해서 빡세게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이건 지금 RWA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RWA 종합 플랫폼,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구나, 하나의 지금 루프홀을 구축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WA 플랫폼으로의 진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커스터디도 되고 프라임 브로커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기관 대상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더 빡세게 확장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이렇게 커스터디와 프라임 브로커 인프라까지 직접 확보를 하면서 기관들이 편리하게 RWA나 스테이블 코인, 또 CBDC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 이후에 규제 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보면서 빵빵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런 전폭적인 리플의 확장성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점은 일단 XRP 레저 기반으로 이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당연히 거의 제로 수준이죠. 기관 결제, RWA 결제 수단으로서 설계가 됐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장점과 특장점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 변동성 유동자산이라는 점이 은행이나 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가치 교환 수단이 필요했던 은행이나 기관들에게 있어서는 RLUSD가 이제 매력적인 대체제 내지는 보완제 역할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RWA 쪽에서는 RLUSD가 나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채권, 이 부동산 토큰화 시장에서 구매하고 결제할 때 이제 RLUSD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메인 아이템으로서. 그래서 CBDC와의 교차 호환성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리플이 여러 중앙은행들과 이 CBDC 발행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강조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LUSD가 민간, 이 공공 디지털 통화의 브릿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어떤 근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SBI나 머니그램, 트랭글로 같은 기존 파트너들이 RLUSD를 적극적으로 송금과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RLUSD가 리플 생태계를 전폭적으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분명하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탑5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나름의 어떤 공언을 한 상태죠. 이미 시장에는 뭐 USDT, USDC를 비롯한 여러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RLUSD가 탑5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관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은행들 또 결제사들이 RLUSD를 결제 수단으로 대폭 채택을 해줘야 될 거고, 또 거래소 상장 이슈가 있죠. 주요 글로벌 거래소와 덱스에서 거래량이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중소 거래소 말고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데 이제 RLUSD가 상장이 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과연 RLUSD는 성공적으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XRP와의 시너지 상황, 이 XRP와 RLUSD가 XRP 레저에서 나름의 듀얼 토큰 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 하나의 기대 포인트가 될 겁니다. XRP는 여전히 저비용 고속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가치 전송, 이건 이제 RLUSD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 생태계가 이중 체계로 확장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듀얼 토큰 시스템을 통해서 XRP 레저가 빵빵 뿜뿜 커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RWA나 CBDC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얻느냐가 관건이 될 건데, 이 수조 달러 규모의 RWA 시장에서 10% 정도만 장악을 해도 엄청난 거래량이 예상된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이 4월 21일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CFTS에다가 XRP 선물 신청을 한 상태고, 별 문제가 없으면 4월 21일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XRP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면 뭐 RLUSD 상장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 괜히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인베이스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XRP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제 기관은 가장 유동적인 디지털 자산 가운데 하나인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적격의 자본 효율적 방법을 갖게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부상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주도하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저점 이후에 XRP의 활성 주소는 490% 증가했지만 비트코인 활성 주소는 같은 기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투기적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온 반면 XRP는 단기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수요로 인해서 지난해 12월 급등 전까지는 비교적 보합세를 보였다. 사실 이런 투기적인 수요의 대상이라는 게 가장 선명한 게 또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 또 XRP인데 이런 어떤 심리가 반영돼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건 월간 차트를 통해서 다크 디펜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SI는 강세이고 웨이브 A는 완성이 됐다. 웨이브 B는 3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웨이브 C를 건너뛰게 될 경우에는 바로 5.85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단기 목표는 2.22달러, 2.55달러, 지지라인은 2.04달러, 2.02달러, 1.95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도 한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단기 목표 첫 번째 구간인 2.22달러 주변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인다라면 머지않아서 한 2.6달러 근처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지라인인 2달러 주변에서는 잘 지지를 받아줘야 한다라는 전제가 설정됐을 때 그런 기대감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